안녕하세요. 경제학원론 36번째 시간입니다. 거시경제에 관한 6가지 쟁점. 거시경제에 있는 논란 중에 가장 재밌고 가장 핫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쟁점들 각각 학파들별로 차이가 있어가지고 많이 싸우고 있고요. 그 기반에 깔려있는 철학들, 경제 사상사를 공부하시면 좀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인 원론 차원에서 이 정도의 어떤 논리들, 그 다음에 어떤 문제들, 거기에 대한 논란들 가볍게 한번 살펴보시고 가는 거 도움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6가지 쟁점입니다. 보시죠.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경기 변동을 완화해야 하는가? 네. 경기 변동, 경제가 호황, 불황을 연속한다는 거죠. 경기 변동,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경제가 업앤다운을 한다는 겁니다. 그 총 생산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변동들, 경기 변동을 완화해야 되는가? 저런 정부 거시적 경제 정책을 통해서 경기 변동을 완화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런 정책들이 필요한가? 그런 측면이 되겠고요. 두 번째,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감세보다 재정 지출을 증가해야 되는가? 경기 침체가 있을 때 재정 정책을 쓸 때 일시적인 경기 침체가 있을 때 정부가 재정 정책을 쓰는 거에 대해서 거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기 변동을 완화해야 되는 측면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경기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써야 된다. 근데 그렇게 쓸 때 만약에 재정 정책을 쓴다고 했을 때 감세가 효과적이냐, 정부 지출이 효과적이냐 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재정 지출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논리를 바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거 좀 이따가 조금 더 깊이 한번 해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세 번째, 통화정책은 재량에 맡기지 말고 준칙을 따라야 하는가? 아까 얘기했던 통화론자들이 얘기하는 K% 준칙 말씀드렸죠. K%에 맞춰 적정한 수준, 합리적 기대하는 민간 개별 주체들이 기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준칙적으로 K%만큼 통화량을 증가하는, 경제 성장을 함을 통해서 통화량의 증가가 필요하죠. 우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환을 하기 위해서 교환의 매개차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화량이 기본적으로 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우리가 봤듯이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는 물가 수준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합리적 기대와 기본적으로 시장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준칙에 따라야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수준에서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정책 담당자가 봤을 때, 중앙은행에서 바라봤을 때 이건 좀 문제가 있어, 우리 좀 더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 필요해,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인가? 재량에 맡겨야 되냐, 준칙에 따라야 되냐? 그만큼 훌륭한 학자나 훌륭한 사람들이 항상 중앙은행에 포진되어 있느냐? 되게 유명하고 되게 좋은 학자들이 중앙은행에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면 제일 먼저 가는 선망의 거시경제학을 특히 전공을 하면 선망의 직장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제대로 현실을 경제 지표를 잘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재량에 맡겨야 되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왜곡을 주지 않기 위해서 준칙을 따라야 되느냐? 그런 측면이 되겠고요. 네 번째로, 중앙은행은 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인플레이션 나쁜 놈, 무조건 0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냐 라는 측면이고요. 그럼 인플레이션 비용이 뭐고, 인플레이션을 낮게 측정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지 우리 살펴볼 겁니다. 다섯 번째, 정부는 균형 재정을 달성해야 하는가? 우리가 재정 정책 또는 그 재정 규모 이런 거 얘기할 때 미국 이제까지 계속 재정 적자를 보고 있죠. 쌍둥이 적자라 그래서 무역 적자랑 재정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꾸준히 고민해 왔던 문제입니다. 균형 재정해야 되냐? 그럼 무역은 어떠냐? 그 측면에서 균형 재정을 개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버짓에 맞게 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소득이 100만 원이에요. 매달 50만 원씩 꿔가지고 150만 원 지출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게 다 미래에 대한 부담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국가적인 차원에는 어떠냐, 개인적인 차원하고 똑같으냐,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가? 세법 개정을 통해서 저축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피는 게 좋은가? 라는 측면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고민이고 거시경제학에서 항상 나오는 논란입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사용하여 경기 변동을 완화해야 하는가? 경제 안정화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 정부는. 너무 붐이 일어나서 경제가 너무 핫해지면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거 좀 적당하게 올라가게 잡고, 그 다음에 경기 후퇴를 한다거나 디플레이션이 빠진다거나 이랬을 때, 리세션으로 온다거나 이랬을 때 빨리 부양을 해가지고 원래 위치, 적정한 경제 성장률을 가진 영원히 꾸준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말 경제 정책을 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그렇게 펼 수 있느냐는 거죠. 통화 정책. 호황과 불황을 거듭하는 경기 변동, 경기 변동, 호황과 불황을 거듭 경기 변동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고 경기가 안 좋네, 힘드네, 이런 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정부가 제대로 정책을 펴줘서 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너무 심하게 과열되거나 너무 후퇴하거나 이런 상태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경제 여건 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재정정책하고 통화정책 펼침으로써 총수요 조절을 해서 생산과 고용, 그죠? 산출량하고 고용, unemployment rate하고 이런 거 적정하게 맞출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죠. 정부가 할 수 있다. 총수요가 부족할 때 지출 증대를 한다거나 세금 인하를 한다거나, 아까 또 우리 볼 거죠. 지출 증대가 좋냐, 정부 지출 늘리는 게 좋냐, 세금을 인하하는 게 좋냐, 이 둘 중에 어떤 게 좋냐. 거기다가 화폐 공급, 화폐량, 화폐 풀어가지고 총수가 부족할 경우에 경기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과도할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니까 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고, 여기 반대 방향이죠. 공급 감축하고. 여기 딱 반대 방향. 총수요 부족과 총수요 공급이 있을 때 경기가 후퇴하거나 너무 과열될 수 있으니까 안정화 정책을 써가지고 좀 잘 해보자. 제대로 스무드하게 흘러갈 수 있게. 그럼 반대는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즉각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둔다. 이 시차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재정정책 확장적으로 했어요. 그럼 바로 효과가 나타나냐? 총수요가 바로 원래 위치로 가서 원하는 대로 딱 그 균형점에 맞춰줄 수 있느냐? 균형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느냐? 그만한 정보가 있느냐? 너 다 알고 있느냐? 시장에 대해서, 모든 시장에 대한 균형, 어떤 지점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느냐? 정부가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그런 차원이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의 경제 상황을 예측해야 되는데 부정확하다는 거죠. 시차가 있기도 하고, 우리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폈어요. 요 정도 피면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더 펴야 되나? 그럼 더 투자를 해야 되나? 더 정부 지출을 늘려야 되나? 이런 부분들 좋지 않습니다. 그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 이렇게 흘러간 그 경기 침체기에 아베노믹스 그래가지고 정부 지출을 계속 늘렸죠. 그러나 그다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엄청나게 한꺼번에 붙는 게 중요한데 조금씩 부어봤자 기대 심리가 변하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할 수 없다. 요즘 들어서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오랫동안 10년, 15년 동안의 경제 지표가 움직이지 않았던 거, 이런 부분에 있다는 거죠. 시차도 있고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꾸준히 했습니다. 거기에 그런 조그만한 재정지출 증가가 아무 효과를 경제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있었죠. 예상되는 시점하고 그 예측 이런 게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모자랐다는 거죠. 누구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경제를 안정화시키려는 정책이 오히려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럴 걸로 믿고 부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경기가 너무 과열되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죠. 부양이란 측면에서는 좋았어요.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왔다. 너무 심한 인플레이션이 왔다.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금방 얘기했던 일본의 경우처럼 너무 조금씩 부어가지고 전혀 변화가 없었다. 부은 지출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없었다.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압니까? 제대로 모르죠. 경제 정책 담당자들은 뭐 신입니까? 다 모르죠. 그렇게 예측을 하고 했으나 결과는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학파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안정화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 누구겠습니까? 케인즈입니다. K라고 쓸게요. 케인즈. 케인즈는 재량적인 정부 지출, 재량적인 재정 정책 또는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경제 안정화 정책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 요 반대는 클래시컬 스쿨이죠. 그 밖에서 네오 클래시컬과 뉴 케인즈입니다. 기본적인 학파적인 아이디어는 그런 데 있는 거죠. 제발 좀 손대지 마. 니네들 자꾸 정책 피면 혼란만 가중시켜. 클래시컬 스쿨이죠. 거기에 대한 얘기들, 준칙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합리적 기대에 대한 얘기도 있고, 민간이 너무 합리적 기대에 따라서 잘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장기적인 균형점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제발 재량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 혼란만 가져갈 뿐이야. 예측만 어긋나게 할 뿐이야. 클래시컬 스쿨의 아이디어인 거죠. 어느 쪽이 맞다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그 효과를 줄 수 있죠. 우리가 뭐 불황 해서 계속 한 10년을 그냥 불황에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보였을 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지점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언제 아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이 참 결정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쪽의 아이디어로는 클래시컬 스쿨, 한쪽의 아이디어로는 케인지언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